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뭐 매일 걱정거리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걱정거리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잠합니다만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도 보겠습니다. 키워드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의 국채금리 어디까지 오를까? 지금 이제 1.2% 육박하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한 3%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뭐 2.25인가요? 생각보다는 높게 안 보는 것 같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일단은 뭐 컨센서스는 2%대 초반이죠. 뭐 네, 10년물 기준으로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10년물 기준으로 말씀하셨듯이 뭐 2.2 뭐 그 정도가 올해 뭐 좀 최고치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한 2.25%는 한 4번의 금리 인상 올해 예상되는 그런 정도에 부합되는 좀 시장 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속도가 올해 이제 뭐 월을 거듭하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서서히 떨어지면 안정은 되는데 여전히 좀 고공에서 좀 머무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라고 가정하면 일시적으로 2%대 중반을 뚫을 수 있다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3월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3월 이후에 좀 통화 정책의 긴축의 속도, 그리고 또 양적 긴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연준이 조금 채권을 팔면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그냥 매입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방침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장에 이제 채권을 본격적으로 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팔 거다. 그럴 정도로 좀 긴축의 어떤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양적 긴축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2% 초반은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죠. 또 뭐 글로벌 리서치들도 발표해놨다가 뭐 나중에 아니면 그건 이런 단서에서 얘기한 거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1.928이거든요. 그러니까 2%한 중반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럴 게 어떻게 나올 거냐가 우리 이제 오늘 밤에 알게 되겠죠. 미국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되는데 시장이 분명히 지표는 안 좋게 나올 텐데 주가는 오릅니다. 네, 혹시 뭐 소비자 물가를 먼저 컨닝했나? 뭐 이제 어젯밤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뭐 오전 8시 반이 될 거고, 우리 시간으로는 밤 뭐 10시 반이 되겠네요. 7.2%가 컨센서스인데 어제 보니까 뭐 한 7.3%로 살짝 올라갔더라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 지금 예상치보다 아주 그렇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7.2, 7.3 정도에 부합돼서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물가이긴 하지만 이미 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언제 정점을 치고 물가가 떨어질 거냐라는 건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올해 한 5월에서 한 6월 정도면 정점을 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란의 핵 협상 미국과 이런 것들이 타결돼서 유가도 좀 빠진다면 2분기부터는 좀 빠르게 빠진다면 5, 6월부터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연준이 통화 긴축의 고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진정이 돼도 5, 6월에 물가 고점을 찍어도 올 연말에 개인 소비자 지출 기준으로 근원 물가,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소위 PCE 근원 물가가 한 3.4%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조금 보수적인 예측입니다. 저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물가 부분이 주식시장에 아주 뭐 고약한 그런 그 방해를 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렇다고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긴축 고삐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밤에 긴장되는 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본다니까요. 근데 이제 높게 나오면 시장은 이제 알고 있어.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면 충격이 있을 거고요. 뭔가 힌트가 좋아서 조금 좋게 나오면 또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높은 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어떤가? 이제 맨날 미국만 보지 국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체크를 못하고 뉴스도 많지 않은데, 국내도 이제 기준금리 올렸고 추경 계속한다는 얘기 있으면은 국내 채권 금리도 지금 이제 오름세이지요. 영향 어떻습니까? 예,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만은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을 조금 반영한 상태고요. 예. 국제금리는 3년물이 지금 2.27, 3, 이 정도니까 올해 한 두 번의 금리 인상은 반영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추경 자막에서도 말씀 나오듯이 한 14조 정도를 했다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30조에서 50조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채금리가 추경이 발표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30bp 오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아무튼 재작년 2020년 3년물 국채금리 벤치마크인데 0.8에서 지금 적지 않게 올랐어요. 2%대 초반이니까. 예. 올해 초만 해도 어쨌든 1% 조금 넘는 상태였는데, 금리 상승 속도가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경을 해서 서민들을 좀 지원하지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또 자영업자들이 또 금융부담이 더 가중되고, 이렇게 해서 그 추경의 실효성, 일단은 그 추경을 조금 받지만, 혜택을 받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지금 당국의 좀 걱정인 것 같고요. 통화당국의 걱정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의 좀 증액, 약간 무분별한 증액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는 금리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기술주, 소위 미국의 빅테크들이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인데요. 일단은 실적들이 좋더군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지금을 저점 기회로 삼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빅테크 가운데서도 옛날처럼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소위 옛날에 빵이었는데 요즘은 또 3A가 부각된다면서요. 차별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어제 미국장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도 올랐지만 항공이나 레저, 또 기술주들이 같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기에 조금 이번에는 특이한 현상이다. 아무튼 올해가 경기 확장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섹터가 좋아지느냐,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술주가 실적주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까 3A,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말씀하셨지만 이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시장보다 아주 편안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PER이 높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수의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주로 빅테크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좀 기술주,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주식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11월이 나스닥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빅테크 9개 종목인가요? 9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 정도였습니다. 3분의 1이 9개 종목이었는데 지금 25%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 빅테크 중심으로 더 시가총액이 쏠리면 시장이 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작년 11월 이후에 한 분기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조금 수급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조금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올해 실적이 아무튼 기술주들 중에서 특히 조금 임계점을 넘은 기업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독과점화가 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석권하는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전환점이 오래기 때문에 네. 비록 그 빅테크 실적주의 범위는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만 해도 뭐 지난번에 19억 2,900만 명인가요? 하루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요. 이렇듯이 더 이상 그 성장을 못하는 어떤 그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도 있고 또 한 기업은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서 또 이렇게 독주하는 기업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양자가 다 이 그룹이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종목 고르기는 조금 까다로울지언정 빅테크 종목을 전부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팡이었는데 팡에서 이제 말씀하신 페이스북, 메타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게 흔들리는 거고 나머지 또 잘 가는 쪽은 잘 간다. 그러면 국내 사실 뭐 빅테크라고 하긴 그렇고 성장주라고 이제 좀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국내 성장주들 뭐 보면 플랫폼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고요. 메타버스나 NFT나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 사실 2차 전지도 성장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성장주 기술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국내 성장주도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작년에 이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올해 선전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성장주 계열의 어쨌든 혁신적인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집약적 기술주들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우후죽순으로 오르기는 어렵지만 약간 실적이나 혹은 실질적인 재료가 뒷받침돼야 오르겠지만 좀 숫자는 줄겠지만 여전히 기술주가 한 축으로 올해 증시를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따질 때 여러 그 기준이 있지만요. 뭐 쉽게 제가 가이드를 하나 주시면 PR이 한 40배, 50배, 한 40배 정도 넘어가면 이건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준을 좀 잡으면요. 그렇게 보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성장주 아니죠. PR로 보면. 에코프로비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직도 100배, 70배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성장주의 기준을 그걸로 잡으시면 PER 한 40배 잡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MSCI인데요. 네. MSCI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종목들의 편출입,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크게 보면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종목별로 시장에 주는 단기 수급 영향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MSCI 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좀 실질 편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좀 그동안 기관들의 매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수, 최근에 순매수 중에 연기금의 순매수 중에 거의 70%가 그렇죠. 네. 딴 걸 팔 수밖에 없는. 네, LG엔솔이고 또 다른 종목이 또 2차 전지 ETF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이런 그 펀드 유출이 종목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 교란 요인인데 좀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수 편입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6월 정례회의에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지수 편입이 네, 선진국지수 편입이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남기고 있는데 아무튼 결정이 돼도 선진국 편입으로 결정이 돼도 관찰 대상국으로 1년 또 묵히고 또 내년 6월에 또 지수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 2024년에 편입되거든요.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MSCI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요구 사항을 할 겁니다. 뭐 KRX 지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정부는 조금 성과주의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MSCI 지수의 선진국 편입이 장기적으로는 또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중국이 지금 44%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100%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MSCI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한 13% 정도에서
6, 7%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 계속 머물 경우에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지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양질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리아 리레이팅에 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좋은데 일단 뭐 코앞에 만약에 5월 달에 편입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환 거래 네. 이제 안정성, 용이성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매도 허용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정도에만 지금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게 전 종목으로 확대되거든요. 네. 작년만 해도 지금 외국인 공매도가 70조 정도였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그래서 당장 지금 MSCI 관련돼서는 중소형주 공매도 부담이 조금 코앞에 지금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때도 오히려 이머징 있을 때보다도 뭐 계산기 두들겨 보면 수급이 빠질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건 좀 지엽적인 걸로 봐야 되겠고요. 큰 그림으로 보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